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를 김장철이라고 하죠. 가정마다 인원수에 따라 담그는 김치양도 천차만별일 텐데요. 4인 기준으로 겨울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으려면 20포기 정도를 담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 포기 담그는 것도 힘든데 20포기라니. 그래서 저희 집은 김치를 사 먹...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처럼 믹서기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없던 그 옛날 조선시대엔 김장을 어떻게 담갔을까요? 그것도 최소 500명 정도가 살았다는 궁궐에선 김장을 몇 포기나 했을까요? 4 곱하기 125배니까 20포기 곱하기 125? 김장하다가 쓰러졌다는 궁녀는 아직 못 들어보셨죠? 김치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도 매일 올라가는 반찬이었습니다. 임금님, 왕비마마, 대비마마, 거기에 후궁마마님들의 식사까지 매 끼니 때마다 김치가 올라가려면 김치가 정말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김치는 한 가지도 아니고 종류가 3가지나 됐대요. 배추김치와 송송이, 국물김치 이렇게 3가지요. 임금님이 드시는 김치인데 사다 먹을 순 없잖아요. 수라상에 올라가는 김치는 전부 궁궐에서 직접 담가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또 왕실 가족들이 먹는 김치인데 아무 재료로 막 담갔을 리 없겠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왕실 가족용 채소를 위해 아예 채소밭을 따로 지정해 놓고 그곳에서 자란 채소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지명으로 하면 배추밭은 서울 종로구 충신동에 해당하는 방아다리 배추밭, 무나 다른 채소는 서울의 마잠동, 왕십리에 궁중용 채마전을 지정해 놓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국가용으로 지정된 밭에는 인가에선 쓰지 못하게 팻말을 꽂아놓고 사용했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땅이길래 백성들이 오지도 못하게 했을까 싶은데 진짜 여기서 자란 채소들은 흔히 말하는 떡잎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채소 중에 으뜸으로 알아줬던 건 방아다리 배추밭의 배추였는데요. 그곳은 토질이 좋고 배추의 품종이나 재배법이 달라서 속이 꽉 차고 감칠맛까지 나는 배추가 생산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 배추에 대한 기록이 신문에까지 남아있는데요. 1923년 11월 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당시 서울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배추에 대해 적어뒀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개 시내에서 중요히 치는 배추밭은 방아다리 배추밭, 훈련원 배추밭, 우리안뜰 배추밭, 선말 배추밭 등이요.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곳은 방아다리 배추로 그곳에서 사들이기를 시작한 모양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맛이 어땠길래 나도 가서 한번 사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방아다리 배추밭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궁궐 채소밭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채소들을 길렀으니 김치를 담글 때도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겠죠? 우선 조선시대 궁궐에선 김치를 몇 포기 정도 담갔을까요? 놀랍게도 구한말 궁중에선 김장을 자그마치 1000통씩 했다고 합니다. 1000통을 담그려니 대장금에서 봤던 수락관 주방상궁들로만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겠죠? 저희가 집에서 김장한다고 하면 조퇴하거나 반차, 연차 쓰고 총동원 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옷을 만드는 침방상궁이나 자수를 두던 수방상궁들까지 모두 힘을 합세했다고 합니다. 지금 먹는 김치하고 당시 궁중에서 먹었던 김치들을 비교하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우선 첫 번째로 젖국지는 궁중에서 담근 통배추 김치인데 조기젓이나 황석어젓을 많이 넣고 담가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궁중의 석박지는 무와 배추를 썰어서 담근 김치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먹는 김치랑 비슷하지만 중요한 건 왕실 가족이 먹는 석박지는 모양이 예쁜 것만으로 담고 나머지는 허드레 김치로 담가 군인들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김치와 관련된 기록 중에 재밌으면서도 조금은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김치를 잘 담가 임금님께 선물을 받은 궁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흥덕이라는 나인이 주인공인데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인조의 아들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 심양에 가게 됩니다. 이때 복림대군을 따라갔던 나인 중 한 명이 흥덕이라는 궁녀인데요. 복림대군이 자꾸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걸 보니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흥덕이라는 나인이 채소를 직접 갖고 김치를 담가서 달마다 복림대군에게 김치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에서 풀려 모국으로 돌아와 임금이 된 효종은 이 궁녀가 얼마나 고맙고 기특하겠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효종이 흥덕이가 담근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낙산 중턱의 채소밭을 흥덕이에게 주어 김치를 담가 대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신기한 건 이 흥덕이 밭이 아직까지 서울 낙산에 남아있다는 건데요. 낙산공원 놀이광장에서 나무 계단을 내려가면 낙산정과 함께 바로 이 흥덕이 밭이 보인다고 합니다. 김치를 잘 담가 궁녀에게 아예 밭을 하사한 임금님. 이 궁녀는 일복이 좋은 선물이었던 거. 오늘 궁궐소녀 이야기는 여기서 끝.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올게요.